안녕하십니까. 사주이야기 122번째. 이번 주에는 신약한 사주는 우울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우울증을 지니고 있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우울증은 잘 치료하면 감기 정도로 가볍지만 치료에 소홀히 하면 아주 많은 후유증이 있는 병이 됩니다. 우울증이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중에서 우울증이 깊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이 바로 자살이죠. 이 자살이 혼자만이 아닌 판단 능력이 없는 어린 자식까지 동반하는 경우와 또 남겨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니 더욱더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우울증에 잘 노출되는 사주를 예전에 우울증에 아주 취약한 사주팔자라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취약한 사주가 사주의 햇볕이 약한 사주, 사주가 습한 사주, 감성이 깊고 음기운이 강한 사주팔자, 그리고 사주에 머리를 주관하는 나무균이 썩어가는 현상들, 여러 가지의 경우 우울증 약점에 있는 사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헌데 이러한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주 중에서도 신강한 사주보다 신약한 사주팔자가 우울증에 더 잘 걸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강한 사주는 일단 사회생활에서 강함을 지닙니다. 그러니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적극적이 되고 두려움이 없는 게 신강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니 우울한 감정에 잘 빠지지 않게 되고 또한 우울한 감정이 들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게 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하지만 신약한 사주는 심이 약해서 소극적이 되고 나아가 별일 아닌 것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한 신약한 사주팔자는 서비스 정신이 강하고 마음이 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대리만족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 결과가 타인에게 신경을 써도 감사의 말을 잘 듣지 못하게 되면 늘 나만 항상 손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또한 신약사주들이 도피를 많이 합니다. 특히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 자신감은 거짓을 하게 되면 할수록 잃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을 많이 하며 살게 되는데 나중에는 결국 도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한 사주팔자를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나약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회피하고 도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살피곤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이 없고 갈팡질팡 항상 번뇌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약한 것이죠. 신약한 사주에게 많이 나타난 증상입니다. 신약사주는 남에게 이용도 많이 당하곤 합니다. 장점이라면 기질이 소심하기에 나름대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세심함이 있습니다. 즉 꼼꼼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신중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음씨가 좋아 보이지만은 안에 쌓여있는 것이 많기에 적개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허나 나름대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지만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여 가슴앓이를 계속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또한 우울증에 노출되기 쉬운 원인이 됩니다. 자, 또한 신약사주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와 화를 잘 찾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잘했고 상대가 잘못되었어도 싸움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려고 무척 힘들게 산다는 얘기죠. 싸움을 참는다는 것은 물론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힘들어하곤 합니다. 사주팔자가 신약하다면 대체적으로 선합니다. 그리고 착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선악의 기준이 너무 강해서 그 기준에 오히려 짓눌려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며 우울증에 잘 걸리기도 하고요. 즉 이기적이지 못하여 남에게 맞추면서 참고 사는 것이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특성과 기질 때문에 신약한 사주가 신강한 사주보다 우울증에
더 잘 노출이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여자분이 더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더 노출이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사주팔자를 보면서 신약사주 중에 우울증에 잘 노출되는 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계축년 임술월 신사일 임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상당히 우울증에 심하게 노출돼 가지고 본인도 괴롭고 또 식구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울증에 왜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간인 내 편인 오행부터 찾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상대편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지죠. 자, 일간인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작은 쇠 조각이죠. 쇠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아니면 쇠를 생해주는 흙이 내 편이 되겠네요. 자, 비겁인 쇠를 먼저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그죠? 자, 지장간 축토 안에 신금 조그마한 쇠, 술토 안에 신금 조그마한 쇠, 그 다음에 사화 안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찾아볼까요? 그 다음에 흙은 연지의 축토, 그 다음에 자그마한 흙이죠. 그 다음에 월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시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네요. 흙이 제법 있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사화 지장간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흙기운이 인성인 흙기운이 제법 있다는 얘기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상대편의 기운도 한번 봐야 사주 강약을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니까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계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 다음에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죠.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역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물기운이 제법 있죠. 큰 물, 작은 물 합쳐져 가지고 다른 데는 없고 또 지장간 축토 안의 계수, 그 다음에 진토 안의 계수도 암장되어 있네요. 상당히 물기운이 제법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진토 지장간의 을목 작은 풀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일지의 사와 큰 불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술토 지장간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상당히 상대편이 물기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사화 이런 기운이 특히 물기운이 강해서 상대편 힘이 좀 강한 느낌이 듭니다. 좀 강약 잡기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먼저 내 편의 힘을 한번 보자고요. 내 편이 쇠는 없고 흙기운이 축토, 술토, 진토가 나한테 힘을 주고 있네요. 그런데 힘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이 축토는 언 땅, 조그만 땅이죠. 축축한 흙이라는 얘기죠. 이게 임수, 계수가 합쳐져서 큰 물이죠. 쏟아져 내리면 이 축토는 어떻게 되나요? 불의 생을 받으면 좋을 텐데 이 불이 나무의 생조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물이 임수 큰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 불을 꺼버리고 또 진토에 축축한 흙에 힘을 많이 뺏겨버리고 이 불이 거의 꺼져버렸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의 생도 못 받은 이 축축한 작은 땅은 이 임수 계수에 합쳐진 물에 의해서 흙탕물이 돼버렸네요. 그럼 인수 하나가 사라져 버렸네요. 그죠? 다음에 이 진토를 보자고요. 진토는 어떤 흙이죠? 뻐흙이죠. 물이 많이 묻어있는 들어있는 흙이란 얘기죠. 이 흙도 마찬가지. 위에서 임수 큰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흙도 흙탕물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이 사화에 화생토를 받으면은 좀 더 단단해져 가지고 이 물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진토 역시 물을 뿜은 흙이다 보니까 위에 큰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진토도 흙탕물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내 편은 축토하고 진토가 사라져 버렸죠. 술토 혼자 이 물을 막으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네요. 불을 뿜은 딱딱한 흙이다 보니까 거의 이 술토도 진토에 가까운 흙이 흙으로 변해버린 그런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내 편인 오행들이 이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뭐죠? 물이 되겠죠. 물이 돼가지고 이 흙들을 다 적셔버리니까 여기 힘이 하나도 없어서 흙탕물이 돼서 약해졌네요. 그러면
용신은 술토가 되겠죠. 술토인자 고군분투하게 이 물을 맡고 있다는 얘기죠. 희신은 쇠가 되겠네요. 쇠가 와가지고 이 흙하고 물하고 이 전쟁을 잘못하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쇠가 들어가지고 토생금 금생수로 일간에게 힘도 주고 그 다음에 통관도 시켜주는 이 작은 쇠 가지고는 통관도 금생수를 토생금 금생수를 해주는 통관이 좀 약하게 거의 수다금침이 돼가지고 그래서 큰 쇠가 와가지고 일간에게 더 힘을 주고 흙하고 물하고 싸우는 거를 전쟁을 또 말려주는 통관 역할도 해주니 억부 통관으로서 쇠기운이 운에서 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가 우울증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사주에 햇빛이 사라져 버렸네. 서와 큰 불이 있는데 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축적한 흙에 힘을 뺏기고 거의 나음의 생존도 못 받다 보니까 불이 소멸해 버렸네요. 그러면 사주가 상당히 습해졌죠. 습한 사주가 우울한 사주가 된다겠죠. 햇빛을 못 보면 우울증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사주에 머리를 쪼가나는 나무가 진토 안에 을목이 있는데 물에 의해서 거의 썩어가고 있네요. 이렇다 보니까 머리가 막지 못하다 보니 우울증이 걸리기 쉽은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울증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에 화개살이 발달돼 있죠. 흙이 다 화개살이죠. 이 화개살 역시 감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사주입니다. 그리고 사주가 약하죠.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어요. 물 때문에. 그래서 신약한 사주로 우울증에 더 노출이 되기 쉬운 신금일지의 예민함도 더 보태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가 우울증에 약한데 사주가 약해가지고 더더욱 우울증에 노출이 돼서 우울증이 심해진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사주입니다. 개축년, 을축월, 정묘일, 무신시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팔자도 상당히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도 상당히 이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일간인 내편인 오행부터 찾아보자고요. 일간이 정화 작은 촛불로 태어났네요. 불의 내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불을 도와주는 나무가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비교빈 불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지장간에도 없네요. 그죠? 다음에 나무를 찾아볼까요? 인성의 나무는 월간에 을목 작은 풀이 나한테 힘을 보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지의 묘목 작은 풀이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내편은 을목 묘목 작은 풀이 내편이 되겠네요. 내편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죠. 세력이.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오행이죠. 내 힘을 빼간 오행은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식상이 뭔가요? 불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흙, 재성은 쇠, 관성은 물이 되겠네요. 자,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월지의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간에 무토 큰 흙이 있네요. 흙기운이 제법 있죠. 큰 흙, 작은 흙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신금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시지에 신금 큰 쇠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축토지장간의 신금, 축토지장간의 신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축토 안의 개수, 그 다음에 신금 안의 임수 큰 물이 있네요. 상대편의 힘이 상당하죠. 흙기운도 많고 그 다음에 쇠기운, 큰 쇠기운은 그 다음에 물기운, 물도 지장간 안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상당히 제법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편의 힘이 상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내 편보다 상대편의 힘이 강하니까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신약한 사주가 되고 용신은 나무가 되겠죠. 을목이나 묘목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사주가 상당히 지금 용신이 을목, 묘목이 되지만은 이 나무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죠. 이 개수가 옆에서 생을 해주고 있지만은
이 기수가 지지로 내려면서 이 축토 언 땅을 갖다가 녹이다 보니까 축축한 흙이 돼서 절벅절벅한 흙이 된다는 얘기죠. 흙이 상당히 절벅절벅하고 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나무들을 상당히 습하게 만들어요. 물기운, 이 안에 있는 물기운도 있고, 그리고 이 묘목은, 일지에 있는 묘목은 신금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신금 안에 있는 임수도. 그래서 나무 기운도 상당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좀 큰 불이어가지고 불이 강하면은 이 나무를 갖다 말려주면 좋을 텐데, 불도 본인 살기 바쁘다 보니까 불이 약하다 보니까 나무를 말려주지 못하니 용신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주팔자가 되었네요. 그래서 용신은 을목이나 묘목으로 잡고, 그 다음에 희신, 운에서는 나무도 좋고 불기운도 괜찮겠네요. 불도 큰 불이면 좋겠죠. 그러한 사주팔자가 됐고 약한 사주가 됐죠. 신약한 사주. 자, 이 사주가 우울증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사주에 본인이 정화일주죠. 정화일주는 상당히 예민한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 화개살이 발달되어 있네요. 화개살은 감성이 뛰어났다는 얘기죠. 감성이 뛰어난 사주들은 이 우울증에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또 우울증에 노출이 잘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불기운이 너무 약하죠. 불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사주 자체가 축축해서 습하다는 얘기예요. 추운 겨울에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축축하고 습한 사주다 보니까 우울증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 기운들이 있죠. 나무가 건재하면 좋을 텐데 물기운하고 이 축축한 흙 때문에 상당히 젖어 있어 가지고 나무의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나무는 머리를 주관하죠. 머리가 막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노출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주팔자가 또 뭐죠? 음기운이 강하죠. 시간을 빼놓고는 육동으로 되어 있죠. 음기운이 상당히 강한 것도 이 우울증에 한몫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도화살 발달, 묘목이 도화살, 계수, 을목, 정화, 이 모두가 도화기운이죠. 이 도화기운도 감성을 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성 기복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우울증에 노출이 쉬운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더군다나 여성분들이 음기운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울증에 노출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운 때문에 우울증에 상당히 노출이 되기 쉬운데, 묘신, 원진살 겸 뭐죠? 기문간살이죠. 기문간살까지 이러한 우울증에 노출을 갖다가 더 가중시키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또 사주가 아주 신약한 사주가 됐죠. 신약한 사주는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성격, 성향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우울증에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사주를 풀어봤고 우울증에 잘 노출된 사주 여러분들이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신약한 사주, 신강한 사주보다는 신약한 사주들이 더더욱 우울증에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사주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인 성격, 그 다음에 표출을 못하고 담아두는 성격, 그리고 남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고 또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도피하려는 성격, 이러한 성격들이 전부 우울증의 원인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기운이 강한 사주팔자가 더 양기운보다, 그 다음에 신강한 사주보다 신약한 사주가 더 우울증에 노출이 잘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한 사주가 우울증에 노출이 잘 된다는 것을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